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서 중재안 역시 졸속 입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검찰개혁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종훈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이 제59회 법의 날이더라고요. 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네, 검수완박 중재안. 이 중재안도 역시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법의 날이다시피 인치가 아니라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법에 의한 지배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다 결여한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체적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적 정의를 이루기가 힘든 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협에서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이 중재안에서 전혀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졸속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기존 민주당의 안보다 그 중재안의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재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조금 중간적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중재안에서도 그 수사 공백 우려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사 공백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뒤집은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초 노구리 사건, 재심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시국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런 것도 경찰에서는 다 무혐의였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국 밝혀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6개 중대범죄 가운데 고위공직자 사건 그리고 선거 사건 이게 빠졌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을 사실상 수사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도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 부분은 경찰에 맡겨서 자신들은 가능하면 기소되지 않으려고 서로 합의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재안에서 부패, 경제 분야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더라도 새로 생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길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의 검사들이 축적한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능력과 자질을 지금 검사들만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 6개월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변협은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인권 보호 측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결국 거학 척결은 힘들어지고 민생 사건 처리도 지연되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피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피해자에 대한 재판 진술권도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을 무시하고 오로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법익의 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부실 수사나 또 소극적인 수사가 있을 경우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중재안을 보면은 고소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 부분으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하는 게 네.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또한 동일성, 단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올린 기록을 보다가 다른 파생된 범죄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인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놓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 가지 민생 사건에서 권한이 경찰 수사 이제 권한이 강화되는 게 경찰인데 경찰 수사를 좀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경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입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주는 경찰의 통제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그 검찰 개혁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단순히 경찰에 준다는 것이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기소만 감당하는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칙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돼야 검찰 개혁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입법화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대배심이라든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 국민들이 이 기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검수완박하면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부패 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검찰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법고시 내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수사하는 것하고 복잡한 법리를 잘 모르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지휘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었던 검찰의 기득권도 내려놓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화된 검찰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검찰도 오로지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고 모든 검사들이 임명을 받다 보니까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국민의 통제가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예.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합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 중재법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회관에 마련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것을 계속 전파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과 함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변호사협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